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입니다. 예, 세상이 계속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이 이 어지러운 전국에서 더 생각한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으라차차는 더욱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계속 요즘 보도 보셨죠? 이동통신 문제, 뭐 단말 유통법 문제.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토론회도 하고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요. 통신비, 통신정책, 통신요금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통신평론가 이해관 선생님 모셨거든요. 통신평론가라는 직업도 여러분 참 독특하고 매력적이죠? 예, 멀리 가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아휴,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스튜디오 이해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위원장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 해고자고요. 얼마 전까지는 KT 직원이었고요. KT 새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이해관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KT 새노조 위원장일 때 뵈가지고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희 위원장 저희들 사이에서는 통신평론가로 통하시는데요. 어떻게 아예 정치평론가, 사회평론가는 봤는데 통신평론가는 없잖아요. 아예 그 길로 쭉 가시죠. 네, 뭐 여튼 통신이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됐죠. 지금은 완전히 뭐 바가지 요금 씌우고 뭐 원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통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좀 통신 회사들의 그 잘못 이런 걸 제대로 좀 지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뭐 통신평론가 이런 역할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저도 그 포털에 쳐보면 사회 분석가로 나오거든요. 아, 저밖에 없어요. 사회 분석가. 아. 예, 그다음에 통신평론가는 이해관 위원장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몇 번 나온 김득희 선생이 있는데 금융정의연대 공동대 그분은 금융평론가입니다. 아, 그분밖에 없어요. 네, 좋군요. 예, 요즘 이렇게 분야별로 독특한 평론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KT 새노조로 하면 이제 헛노조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 KT는 민영화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당히 망가졌고. 네. 그 다음에 헛노조의 다수가 있고, 새노조 일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거 네, 약간만, 네.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뭐 KT가 이제 민영화 이후에 사람을 많이 쫓아냈다 이거는 이제 워낙 얘기가 많이 됐죠. 금년에만도 8,304명이 나갔습니다.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슨 뭐 아주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너무 네. 심각하게 하고 그게 문제가 되죠. 예, 또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을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그 인력 퇴출법 그 은수미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들들 볶아서 사람을 쫓아내는 학대법 뭐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가동해서 사람을 쫓아냈죠. 그런데 기존에 이제 헛노조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사람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 명예퇴직 이런 걸 시행할 때 노사 합의를 해줬습니다.
이런 거에 이제 반발해서 저희는 새노조를 만들었고 또 하나 이제 그 헌노조는 이제 민영화 됐으니까 우리 회사가 돈 잘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돈벌이 하는 일에는 앞뒤 안 가리고 동의를 해주는 이런 거고 저희 새노조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회사 돈 벌어주려고 더구나 이제 KT가 지배주주가 해외 주주거든요. 외국인 지분이 더 높은데 그럼 우리가 뭐 해외 주주들 돈 벌어주려고 국민 호주머니 터는 일을 해서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신 공공성을 위해서 활동하자. 이런 게 이제 뭐 차이가 되겠죠. 원래 한국통신은 전화국이었잖아요. 정부 기관이었잖아요. 심지어 공기업 정도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82년까지요. 예. 그때 정부 기관이었다가 우체국, 전화국 이렇게. 네. 그러다가 82년도에 한국통신 공기업이 된 건가요? 네, 한국통신공사. 예. 그 정부 100% 정부 투자 기관으로 그렇죠. 분리됐다가 이제 IMF 사태를 거치면서 민영화되기 시작해서 2002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년 전에 100% 주식이 전부 다 팔렸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해외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는 통신회사는 외국인 대주주가 될 수 없잖아요. 지배주가 될 수 없고 49% 이상의 지분을 못 가지게 되어 있으니까 49%까지 외국 지분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네, 49%까지 외국 지분이지만 그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또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결권 기준으로 하면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49%로 의결권 제한되어 있지만 지분이 더 있다. 네. 그럼 뭐 우린 국민기업이라고 하는데 국민기업 그 행세를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로 봤을 때 그냥 그러면 해외 자본기업 이렇게 해야 되나요? KT가 그렇게 돼버린 참 건가요? 안타깝죠. 최근에 이제 KT가 수익을 높이겠다고 해서 시골 전화국을 지금 폐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부안, 청양, 울릉도, 뭐 영양, 뭐 등등 시골 이제 조그만 뭐라 그래야 되나 군 단위 이런 데 전화국을 폐쇄하고 있는데 참 이제 이게 기가 막힌 이유가 그런데 다 전화국을 마련하고 이럴 때 국민들이 이렇게 땅을 마련해 준 곳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 이제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번 저는 본격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골에 가면은 서울은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남의 사유지에 전보산대가 다 꽂혀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골에 전화를 이렇게 놔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에요. 예, 굉장한 혜택이었기 때문에 과거 국영기업일 때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뭐 우리 땅에 전보산대 꽂고 막 하세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민영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토지 점용료 같은 거를 이제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제대로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언젠가 전 쟁점 틀림없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시골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는 누리면서 의무는 다 그렇죠. 국민기업답지 않게 행동하고 돈벌이에만 앞장서고 이렇게 되는 거는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서 크게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저는 이제 한국통신 뭐 전화국 이야기하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전남 하순군 하순읍 삼천리 사구였는데요. 이장님, 준호네 집, 제 친구 준호네 집인데 그 집에서 방송이 진거리네 전화 왔으니까 와서 전화 받으세요. 예전에 집 동네마다 이장님 댁에 먼저 전화기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방송까지. 옛날에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전화를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런 게 굉장히 큰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신주를 세우고 그렇죠. 통신 라인을 연결시켜 주는 걸 한국통신한테 막 어쨌든 로비를 압력 행사하든 애거를 그렇죠. 복구를 하든 우리 동네 연결시켜 달라 이런 거죠. 여기저기서 그렇죠. 연결시켜 달라니까 그게 쟁점이 됐던 거죠. 그게 뭐 불과 한 40년 전 얘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장님 맞습니다. 집에서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전화 우리 엄마가 막 뛰어서 전화 서울에 이모한테 전화 왔다 하고 막 받으러 가시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서 지금 집집마다 유선전화는 오히려 없어지고 핸드폰에다가 그렇죠. 심지어 1인당 2개씩. 그러니까 영화 90년대 초반 영화까지 보면 가장 멜로드라마에서 실현당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장면이 공중전화에서 울면서 애인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낭만적인 요즘 시절이죠. 핸드폰으로 어떻게 실현을 통보하나요? 그러니까 카톡을 보내나요? 그만 만나자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보냈는데 쌩 까는 거고.
그럼 숫자 1이 뜨나요? 확인 안 하면? 차단. 네, 특히 그때는 이제 집 전화밖에 없으니까 그 여성분이 변심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 바꾸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그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면서 엉엉 우는 게 보통 그 멜로 영화의 그 실현 장면의 아주 전형이었죠. 아니 저도 뭐 전화했더니 아버님이 받더라고요. 그 당시 시골 여자친구 아버님이 받아서 경험이 있으시군요. 자네 이렇게 자꾸 전화하는 것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버님. 이 가슴이 찢어져버릴 것 같습니다. 막 그랬더니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싫다지 않나 우리 딸이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91년도 2년도에. 네. 그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후에 이제 삐삐가 등장해서, 그때쯤엔 이제 삐삐로, 삐삐로. 연락을 해달라라고 계속 보내지만, 변심한 여성 혹은 남성은 일체 전화를 안 하는. 이래서 이제 영화로 봐도 우리 사회의 통신이 얼마나 이제 많이 바뀌었는가. 저는 뭐, 대학 시절에도 연애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삐삐에 근데 막 짝사랑 여학생한테 그건 보냈어요. 열렬히 3535. 1012 3535. 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1004 337 337 천사여 힘내세요. 제가 그걸 많이 보냈는데 참 그분은 답장도 안 해주시고 많이 울었어요. 저 혼자서.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삐삐에서 그다음에 시티폰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대의 실패작으로 평가받죠, 이 시티폰이. 네, 뭐. 삐삐를 받은 다음에 시티폰을 했잖아요, 부럽게. 그렇죠. 그때, 그게 이제 KT가, 이제 물 먹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 이미 이제 민영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돼갔고요. KT가 그 이전까지 독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도입하려면은 KT를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덩치가 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KT는 한 발로 뛰고 나머지 경쟁업체들은 두 발로 뛰어야 이제 경쟁이 될 상태니까 KT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한테는 그 이동통신 이런 걸 주면서 KT는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한테 하게 한 게 그 시티폰입니다. 김국진 연예인이 이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던 거. 그거는 이제 이동하면서는 안 되고 공중전화 부스 옆 반경에서만 이제 돼서 그게 이제 삐삐로 걸려온 거를 그때는 이제 공중전화가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삐삐가 이제 제일 많이 있을 때는 우리 안 처장님처럼 이제 그 계속 뭐 열렬히 보내는 분들 때문에 그 삐삐가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중전화의 줄이 기니까. 삐삐 대단했죠. 공중전화의 줄이 길다 보니까 요거를 틈새 시장이 있다. 이동통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서 KT에서 수천억을 투자해서 시티폰을 출시했죠. 바로 망했습니다.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도 샀다는데요. 네, 그 돈 좀 있었는데 그러면 자취생들한테는 밤에 공중전화를 못 가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티폰이 너무 안 터져가지고 제가 99년도에 참여연대에서 시티폰 통화 상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KT 직원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바로 안 터지지 않냐. KT 직원은 터진다 안 터진다 해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안 터졌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뭐 기지국 다 공중전화 부스에 설치했던 거 결국 뭐 고철로 팔고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90년대 후반부에 근데 이제 삐삐를 받아갖고 시티폰 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중전화 주변에서 막 투쟁국장들 있잖아요. 각 학교 투쟁국장들이 시티폰으로 서로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명동으로 틀어 막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망한 사업이었다. 네, 그렇죠. 어차피 이동통신으로 갈 거였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한 90년대 후반부에 바로 이동통신으로 거의 상용화됐잖아요. 이제 96년도에 PCS라는 게 이제 출시되면서 걸면 걸리는 걸리바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렇죠. 막 그 엄청 무거운 거, 처음에는 약간 무거운 거.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시티폰 맛이 가고. 그때부터 한국통신 조금 타격이 있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 이후에 유선에서 초고속 인터넷 ADSL 뭐라는 게 출시가 돼갖고, 그래도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는 KT가 뭐 굉장히 잘 나갔죠. 네. 막 지금쯤 추억에 젖은 우리 네티즌들, 청취자들이 막 댓글을 마구 달아주실 거. 그러면 한국통신은 이제 KT로 바뀌었고,
지금 그 공중전화는 누가 관리해요? 이것도 KT, 현재도 KT 소관인가요? 예, KT 링커스라고 관리는 따로 하는 데가 자회사. 있고요. 예. 자회사. 예, 어쨌든 KT 건데 지금 아마 공중전화 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가 공중전화를 요즘은 쓰겠습니까? 공중전화가 장난전화 할 때, 발신자 숨기고 싶을 때, 무슨 폭파 위협하는 범죄용으로 이런 걸로 악용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공중전화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면. 맞습니다. 정말 핸드폰 배터리 떨어졌는데 어디 충전할 데도 없고, 뭔가 급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다 머릿속에 전화번호 상당히 외워놓고 수첩에 메모해놨는데 다 핸드폰에 저장해놨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렇죠. 전화를 할 때가. 근데 지금 우리 안진걸 처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건데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대부분은 필요 없어요. 이런 걸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통신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꼭 필요할 때, 예. 대부분 필요 없을 때, 이럴 때도 필요한 게 통신이잖아요. 그런 게 바로 통신 공공성입니다. 예컨대 뭐 섬 같은데 이런데 과거 같으면은 전화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득달같이 가서 고쳐줬습니다.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 민영화 되기 전에 KT가 선박을 2대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 고장 고쳐주기 위해서. KT 선박. 예. 오, 그랬구나. 그 선박들이 뭐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고관대작들 낚싯배로 쓰였죠. 왜냐하면 그렇게 고장을 고치러 갈 일이 많지가 않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배 타고 뭐 득달같이 들어가서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상징과도 같은 건데 민영화되면서 처음으로 매각한 자산 중에 하나가 그 배입니다. 굉장히 상징성이네요. 네. 즉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섬에 고장이 나면은 전기 여객선을 타고 가서 고쳐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라도 이런데 전라남도 이런데 아주 그 후미진 곳에 있는 섬 같은 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배가 뭐 이렇게 되는 섬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뭐 아무리 급해도 물론 이제 지금은 뭐 이동통신이나 이런 대체 수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가서 고쳐주는 게 뭐 일주일 심지어는 열흘 뭐 이렇게 걸리죠. 네. 아무튼 민영화되면서 그런 공공성이 떨어지는 상징, 공중전화 박스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수리 속도도 늦어지는 문제. 전화번호부 회사는 자회사예요? 네, 자회사로 있었는데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전화번호부가 민영화 됐었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부가 아직도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에 대한 추억이 또 우리가 많잖아요. 네, 그럼요. 대단하죠. 고등학교 때 그 짝사랑하는 여학생 집을 알아내려고 그렇죠. 먼저 그 친구 아버지 이름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요. 시골에서는. 그렇겠군요. 뭐 김 씨가 몇 명 하고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 몇 명 없고 심지어 그래서 아버님 이름을 전화해가지고 아버지가 받으면 얼른 끊고 전화번호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걸로 광고도 많이 했었고 사람들이 통닭 시킬 때도 다 전화번호부 찾아갖고 했었고 예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부 집집마다 하나도 없죠 뭐.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전화번호부에 앞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렌터카 업체 같으면 가가 렌터카 이렇게 회사명을 짓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고고 렌트카, 가가 렌트카 이야기 그렇죠. 되네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다 인터넷 뒤져갖고 하고 또 요즘에야 뭐 이제 그런 영역에도 다 대기업이 진출을 똑같네. 해갖고 포털에서도 돈 많이 내면 위에 뜨게 하면서요. 검색어.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돈을 낸다고 위에 하지 않고요. 각야거겨 순서로 이름도 그렇고 나름 공정하게. 네, 그게 이제 공기업이죠. 생각할 게 많네요. 지금 사회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 마이클 샌달 책에 보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돈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시민적인 선의 경제에 맡겨야 될 부분. 예를 들면 선착순 같은 거. 근데 요즘 선착순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돈 많이 내면 프리패스 시켜주고 막 이런 식이니까. 네, 번호도 골든 번호 같은 경우 이제 요즘 뭐 추첨 같은 걸 하는데 과거 같으면 번호 같은 경우를 공식적으로 돈 주고 사고 이런 거 없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골든 번호 따로 관리하죠. 네, 그렇구나. 전화번호, 뭐 추억 속에 공중전화부 다, 그럼 또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KT 하면 생각나요. 114. 네. 114는 이건 어떻게 됐어요? KT 소속이에요? 민영화 됐어요? 지금은 이제 자회사죠. 네. 자회사. 네. 언제든지 그러면 이미 민영화됐지만 분리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14가 과거에 맨 처음에는 공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는 결국
이게 이제 KT가 국영기업일 때 얘기죠. 독점할 때. 결국 114를 통해서 번호 안내를 받으면 통화가 발생하잖아요. 그건 다 KT 수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당연히 공짜다 이런 개념이었고요.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유료화가 됐죠. 그리고 유료화가 되는 순간 예를 들면 꽃집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느 꽃집을 가르쳐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에서 그 돈을 많이 내면 이제 그 검색 순위 우선 올리는 것처럼 그 꽃집이라도 또 혹은 렌터카 업체라도 그 뭐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 꽃집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어느 꽃집을 가르쳐 줄 거냐. 예, 광고료를 더 많이 내는 쪽 가르쳐 주는 이런 이제 수익 논리가 작동하게 된 거죠. 예. 그래 되어 있고. 네. 지금 그래서 얼마를 받죠? 114는? 얼마 받고 바로 전화를 연결시켜주면 또 100원인가 200원을 더 많이 받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통화료 제가 지금 안내료 기억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안내료가 따로 있고 그래서 바로 연결해주면 또 그 연결해주는 요금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돈 내는데 바로 연결시켜주는데 돈을 거둘까?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KT 회선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많이 복잡해졌죠 지금. 그렇죠. 자, 결국 이렇게 변하면서 사실 이제 유선 가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뭐 대폭 줄고 있죠. 네. 현재도 유선 전화 시장은 인터넷 시장 빼고는 KT가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LG U+나 SK 브로드밴드가 들어와 있는데 인터넷 전화 말고도요. 네, 시장 점유율이 뭐 10%가 합해서 채 안 되니까. 통신 이슈를 열심히 하는 저도 이 부분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선 전화는 KT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화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유선 전화 시장도 일부 개방이 돼서 LG하고 SK가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선 연결해가지고 쓰는 인터넷 전화 말고 그게 일부 있다. 네. 근데 그러면 KT가 어쨌든 유선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죠, 압도적으로. 압도적 지배적 사업자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전화가 이제 그 공공적이냐 수익적이냐 하는 것에 가장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그 통신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뭐 수조 원을 뭐 땅 사는데 10조 원을 투자하시는 정봉구 회장님의 전화 한 통화나 시골 촌노인의 전화 한 통화나 똑같이 소중하다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장을 고쳐줄 때도 그 순서에 따라서 고쳐주고 이런 게 이제 통신 공공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통신이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되면서 당연히 돈이 잘 벌리는 데가 있고 돈이 잘 안 벌리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 촌노인네 가정이 전화요금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정말. 반면에 현대자동차 이런 또 아파트 이런 데는 통화요금이 더 많이 나오죠. 기업들 이런 데 있는 데는.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로 가입자 수로는 뭐 10% 내외 수준밖에 안 되지만 경쟁업체들이 문제는 돈 되는 것들을만 투자를 하는 거죠. 재벌 통신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KT가 맨날 이거에 대해서 불면 소리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편적 영무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유명무실화됐는데 즉 KT가 이 통신이라는 건 나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울릉도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인터넷이라는 게 작동이 되는 거고 뭐 통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T가 보편적인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적자 비용, 공중전화 같은 경우도 다 계산됩니다. 시골에 있는 공중전화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경쟁업체들이 돈을 조금씩 내서 그 손실을 보존해주는 보편적 영무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통신이 얼마나 공공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통신 서비스를 하면은 굉장히 돈이 잘 벌려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라서 수도권에서 다 돈을 벌지 지방은 큰 돈을 못 법니다. 통신 서비스라도. 그런데 KT는 전국망을 유지해야죠. 섬에도 다 망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편적 영무기금을 경쟁업체들이 일정하게 부담합니다. 그런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와 있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사실 유선전화 전화 설비비도 있었는데. 그렇죠. 24만 2천 원인가 이렇게 내고 맞습니다. 전화를 개통했는데 그걸 안 돌려줘갖고 제가 또 99, 2000년도에 참여돼서 열심히 캠페인 했었거든요. 당시 한국통신 노동조합에서도 그걸 맞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하자, 국민기업을 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은 전화 가입할 때 설비비는 없어졌죠. 예, 이제 가입비로 바뀌었죠. 가입비를 그래서 6만 원인가 받는다. 네, 또 저희가 그것을 깎아달라고 막 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가입비? 4만 원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에 유선전화 가입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봐가지고. 예. 그리고 기본요금을 6,000원으로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막 데모해가지고 4,000원인가로.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KT 기본요금 4,000원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 옛날에 설비비를 돌려받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전에 30년 전, 20년 전에 가입한 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비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그럽니다. 그거는 뭐 속도 측정한 결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가장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그렇게 깔리게 된 게 무슨 정부가 또 투자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국영기업이었고 과거에 정부 투자가 전혀 아닙니다. 설비비. 국민이 꿔준 거예요. 그 설비비가 채권으로 잡혀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민영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고 나니까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게 그때는 또 대유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비비가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부채로 잡혔죠. 그래서 중간에 뭐 설비비를 다 강제로 돌려주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돌려주고 가입비 전환이라 그래서 가입비를 비싸게 내게 하고 그렇죠. 기본요금 올라가서 그전에 설비비 시절에는 기본요금 2,500원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집회를 막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영화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민영화돼서 KT 노동자들이 좀 고생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전까지 국민들이 꿔준 돈으로 키워온 기업을 해외 민영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입 방식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도 낮추고 그다음에 가입비는 바로 가입비 방식으로 바뀌면 돌려줄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입이잖아요. 수입. 매출로 잡히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가 돼가지고 막 그냥 시골 노인네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뭔지도 모르는데 돈 돌려준다고. KT에서 돌려줄 돈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하면은 이제 동의된 걸로 되고 그럼 기본 요금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그때 그걸 거절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설비를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분들은 기본 요금 지금도 싼 기본 요금 24만 원 2천 원에 기본요금 2,500원 체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KT하고 참여연대는 뭐 한 20년 전쟁 중이에요. 지금까지도. 맞습니다. 그로 이석채 회장 저희가 2번 고발하고 뭐 7대 강간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KT가 망가지게 된 계기가 이석채 씨가 회장으로 오면서 벌어진 문제인 거죠. 이제 MB랑 함께 MB 낙하산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챙겨가셨죠. 그때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KT가 이제 점점 민영화되고 공공성이 잃어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석채가 나타났죠. 이석채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통신으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이게 통신기업 회장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 통신기업이 뭐 하루 이틀 누가 창업한 게 아니라 1896년인가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화 서비스 시작되고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근데 이 기업의 수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통신으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해서 그 유명한 이제 탈통신이라는 걸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이 그렇죠. 탈통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하셨죠. 투자를 한 기업들은 대부분 부실 기업이고 거의 다 망하고 대부분 이제 실적이 뭐 형편없는 기업이 됐고 근데 이제 투자를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국 시절부터 보유하고 있던 알짜배기 부동산들을 헐값으로 또 이건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심지어 이제 인수한 기업에는 자기 친척 참여연대가 고발한 핵심이죠. OIC라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벤처 기업을 굉장히 이제 몇십 배 비싼 값에 사준 겁니다. 그런 짓을 한 끝에 이제 참여연대가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고, 그게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검찰에서도 있습니다. 인정을 해서 기소해가지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그런 사이에 이제 회사는 신압으로 망하기 시작해갖고 창사 이래 처음 적자를 지난해 이제 기록을 했죠. 그리고 황창규라고 이제 삼성전자 출신의 새 회장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KT가 작년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게 이제 통신요금이나 토론회 때 SK텔레콤이 작년에 매출이 16조가 넘고 순이익만 1.6조나 됐기 때문에 인하해야 된다고 그러면 꼭 이놈들이 무슨 소리냐 KT는 적자했다 이걸 긁고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게요. 이동통신 요금은 흑자였잖아요. 그것뿐만 그 아니라 엄청난 흑자잖아요. KT도. 나머지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은 흑자였죠. 영업이익은 흑자였는데
그 적자가 난 것도 기가 막힙니다. 이석채 회장이 그 전산을 전부 다 바꾼다 그러면서 1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엉터리 돈을 쓰고. 그런데 그 1조 원을 쏟아부어갖고 전산 개발했는데 그 전산이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얘기고 IT 업계엔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기업이 1조를 쏟아붓고 전산 개발했는데 그 전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부 다 폐기 처분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건 우리 고발 대상에 빠졌는데 그것도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마어마한 배임인데 이건. 근데 이제 배임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제 전산을 개발했다가 실패한 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뭐 전산을 다시 더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를 또 연구 용역을 줘갖고 지금 돈 들여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이 민영화된 기업이니까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KT의 지금 현재 49% 외국 주주지만은 10% 가까운 지분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국민기업이고 좁은 의미에서도 일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우리가 낸 돈이니까. 그래서 통신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KT문제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자칫 생각하면은 한국통신만 뭐 민영화돼서 뭐 좀 나쁜 경영진들이 와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금 SK텔레콤도 이제 뿌리를 따져가면은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라고 원래 이제 한국통신의 자회사였죠. 공기업이었잖아요. 공기업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LGU 플러스도 뿌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데이콤이라고 그것도 이제 한국통신의 자회사였습니다. 국제전화 막 하고 막.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재밌는 건 이미 90년대 초에 이 두 회사가 다 LG랑 SK로 넘어갔는데 그 90년대 초반에 앞으로 통신 사업의 미래는 데이터 통신에 있고 이동 통신에 있다는 걸 모든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통신에서 데이터 통신을 전담하던 회사가 데이콤이고 한국통신에서 이동 전화를 전담하던 자회사가 이동통신 주식회사예요. 이 두 개를 LG랑 SK그룹에 판 겁니다. 팔고 싶지 않았죠. KT는 안 팔고 싶었죠. 근데 정부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뒤에 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노태우 정권이 SK의 최종현한테 사돈한테 준 것으로 사돈이잖아요. 최종현 회장, 고 최종현 회장의 아들이 최태원. 그렇죠. 지금 감옥 가신 분. 노태우의 딸이 노소영. 네, 그렇죠. 둘이 결혼했어요. 뭐 이혼한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아직은 이혼은 안 하고 있는데.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혼한다라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감옥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SK는 무슨 옛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슨 교복 만들고 무슨 SKC 테이프 만들고 비디오 테이프 이런 회사였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지금 5대 재벌이 된 거잖아요. 이게 SK텔레콤 덕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LG도 전혀 통신하고 상관없는 회사였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전자회사는 있었지만 데이콤을 먹으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건데. 그래서 굉장히 이건 정말 국민들이 그 두 회사는 원래 그 민영화되니까 영업을 잘해서 뭐 돈을 잘 버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없진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90년대 초반 한국통신이 다 자회사로 갖고 있을 때 누구나 다 얘기했단 말이죠. 앞으로는 데이터 통신, 인터넷. 그다음에 이동통신이 돈을 번다. 근데 그거를 재벌들한테 넘겨주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 요금을 내는 나라가 됐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정확히 우리가 한번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통신은 본래적으로 매우 공공적인 영역이고 심지어는 그 통신의 인프라, 이동통신 인프라까지 다 정부라든지 공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깔았던 것이고 국민이 직접 돈도 냈고 전화설비라든지. 맞습니다. 꿔준 거죠. 그다음에 막대한 요금으로도 도와줬고 가입비도 옛날에는 막 이동통신 가입비 지금은 좀 줄어들죠. 옛날에 굉장히 비쌌잖아요. 제가 얼마였죠 옛날에? 지금은 일단 이동통신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참 믿기지 않는데 옛날에 이제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전신이죠. 시절에 이제 정말 냉장고 폰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카폰이랑 이제 정말 엄청난 그거 일부러 들고 다녔어요. 그게 맨 처음에 800가입자로 시작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일부러들 들고 다녀요. 그 무거운 거. 벽돌폰. 벽돌폰. 그렇죠. 그거 들고 다닌다 그러면 이제 가입비가 몇십만 원이고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카폰 같은 게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은 나 대한민국의 그 1%다. 그렇죠. 이런 거에 아주 확실한 보증이었죠. 그랬는데 그리고 그런 과정에다가 배경도 특혜로 출범했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통신비 고통이 시달리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렇죠. 이건 배은망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정말 누구도 공적인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전부 다 이제 KT도 완전 민영화됐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 지분 0%고요. 예. 그러니까 통신 3사가 전부 다 이제 돈벌이를 하려고 통신 서비스를 하는 거죠. 예. 그 당연히 누구도 공적 책임을 안 짓는데 예.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이 통신비가 비싸냐 안 비싸냐 뭐 정부에서는 또 통신기업들은 결코 비싼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아주 분명한 통계는 가계 통신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의 비중은 한국이 2위, 3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계에서 부담하는 통신비 부담은 엄청 높아요. 그 얘기는 곧 통신사들의 수입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 GDP 대비해서도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통신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 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주 웃긴 놈들이에요.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너무 많이 써주면 고맙다. 박리담회가 가능하니까 이제 좀 내리겠다 이렇게 보통은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뭐랄까요, 이런 식당 조그만 식당에서도 가끔 그건 현수막을 내걸어요. 손님들은 너무 많아져서 나날이 반청해서 저희들은 전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또는 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반값으로 뭐 짜장면을 제공합니다. 막 너무 많이 와주면 고마워서 그렇게 하잖아요. 수익이 많이 돈을 벌었다 하면서 너희들은 정반대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예. 뭐 지금 내가 통신 서비스 할래. 그런다고 통신 서비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해요. 예. 전부 다 왜 SK고 LG고 모태가 한국통신에서 떨어져 나간 자회사를 그 매입해갖고 인수합병해갖고 시작이 되냐면 일단 망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이 망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지금 무슨 누가 통신 서비스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망을 깔아갖고 전국 망 언제 깔겠어요. 그잖아요. 예.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이 일단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 확실한 독과점이 보장이 되고 있고 이게 뭐 겉으로 표신하게 담합하는 건 없을런지 모르죠. 뭐 모여갖고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게 적발될 이런 일은 없었을런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이건 담합이잖아요. 뭐 다 요금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52 요금제, 요금 54 요금제, 55 요금제 예. 뭐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시장 하에서 요금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아예 이동통신 사업은 그러니까 기간통신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전화하고 무선전화를 진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별정통신은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뜰폰 같은 거. 그것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돼요. 심지어니까 아예 통신사업은 특수 규제 사업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누릴 건 다 누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 지원 받았죠. 국민들이 가입비 엄청 내줬죠. 전화 설비비까지 줬죠. 그다음에 막대한 통화 요금으로 해갖고 성장시켜줬죠. 네. 근데 의무는 전혀 다양하지 않아서 뭐 황당하게 SK텔레콤의 불통 사태가 발생했다든지, 그렇습니다. KT 사장이라는 놈이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포폰을 제공한다든지, 네. 뭐 온갖 이런 구설수라든 불법은 저지르는데 감시는 또 안 받고 있고, 그렇죠. 민간 대기업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통신을 다시 재공공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그래서 설득력 있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떻게 어떤 식이 됐건 예. 이 공적 책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제 뭐 앞으로 통신이라는 게 더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뭐 예. 이제 사물 인터넷까지 간다는데 사물과 사물들 간에도 다 이제 통신으로 다 연결하고 뭐 그래서 그게 어떤 거죠? 사물 인터넷이죠. 뭐 예를 들면 냉장고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예, 냉장고 같은 예. 뭐 가스레인지 예. 이런 거를 바깥에서 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에어컨을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시원하게 넣으려고 딱 이렇게 핸드폰으로 눌러가지고 작동하게 만들 수 있고 가자마자 아주 시원한 상태로. 그렇죠. 우리가 은행 예. 들어갈 때 여름에 예. 아주 시원하죠. 예, 그런 것처럼 또 집에다가 그 된장찌개를 올려놓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딱 이 인터넷을 통해 갖고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가스레인지를 켜갖고 예, 보글보글 내가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끓게 만들어 갖고 바로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불나면 어떡해요? 뭐 이 좌우간 뭐 이런 예, 이제 여러 불은 가지 안 나야죠. 예. 여러 가지 모든 그 예. 사물에도 다 인터넷을 연결하는 이런 시대까지 올 그러니까 거라고. 통신은 앞으로도 뭐 스마트폰이 끝이 아니겠죠. 그렇죠. 계속 이제 예. 왜냐하면 필수품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애들한테 밥 안 준다 그러면 애들이 싱긋도 안 해요. 그런데 너 핸드폰 못 쓰게 한다 그러고 요금 정지 시켜버리세요. 그냥
나이가 나요. 바로 부모한테 깨갱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만큼 정말 그렇죠. 이게 정말 필수품이 됐는데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SKT 불통 사건 때도 이게 단지 전화가 안 돼서 불편하다. 이런 거면 뭐 그냥 불편한 거 감수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날 그 대리기사들, 그다음에 그 택배기사들, 특히 택배기사들 그 참여했는데 사연 올라온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면 냉장식품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배달을 했는데 이걸 받을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놔두고 가자니 이제 썩으면 상하면 자기 기사들이 물어야 돼요. 택배 기사들이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단순하게 불편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갔고 마비가 된단 말이죠, 사회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갖고 심각한 생계에 타격을 받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생겼죠. 그런 만큼 높은 수준의 사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다 통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니까 이런 데 대한 투자 미흡이거든요.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투자 미흡입니다. 아까 우리가 공중전화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는 불필요할지 몰라도 꼭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공중전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통신 공공성의 핵심은 장비를 여유 있게 운영하는 겁니다. 장비가 꽉 차서 가입자가 꽉 차도 그러면 이제 컴퓨터도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뭐 다운 많이 받아놓으면 컴퓨터 벅벅거리는 것처럼 가입자를 한 장비에 많이 이제 그 유치하면은 장비가 뻑뻑거립니다. 그런 거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장비를 여유 있게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통신 공공성인데 그러려면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 거 잘 안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건 뭐 민영화 이후 다 영업 비밀이라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런 거 안 밝혀지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틀림없이 사고가 났을 거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진짜 나중에 그 우리 통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KT를 보면 그래요. KT를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정말 여유 있게 그 장비들을 운영했었는데 그런 거 많이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언제 한번 대란이 나면 정말 대책 없이 대란 난다 이런 얘기를 KT도 한번 날 수 있다. SKT에서 그런 얘기들을 잘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그러니까 거를 좀 전부 다 민간 기업에 넘겨버렸으니 일종의 전시 상황에서 군대가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민간에 다 넘겨놓은 다름없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석채가 그 팔아먹은 인공위성 무궁화 3호 그게 이제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건이라는 게 뭐 그냥 달랑 뭐 그냥 잔돈 받고 파는 것도 문제지만 몇천억 들였는데 천억 들인 거를 몇억에 팔았죠. 3억인가에 팔았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문제지만 그게 전시에는 군이 동원하는 물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민영기업 됐으니까 1,000억짜리를 뭐 3억에 팔든 1원에 팔든 정부에서 타치할 일은 없죠. 민영화가 됐으니까.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그 전략물자법인가 뭔가 하는 법에. 전략물자에 관한 법에. 인공위성이 전략물자라서 전시에 만일 군 무선에 교란이 발생하면 그 차출해갖고 군이 차출해갖고 우리 무궁화 위성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허가 절차 깡그리 무시하고 팔아갖고 문제가 된 겁니다. 고발당했죠. 고발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심지어는 전시에 차출할 물자조차 그냥 뭐 헐값에 파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 통신에 대한 최종적인 공적 책임을 지는 기업이 있을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해 보면 사실 유선 전화는 유선망으로 하지만 무선 방송이나 무선 통신은 이른바 전파나 주파수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은 사실 무선 공간에서니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공기 중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전파나 주파수는 정부가 공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부 재산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했을 때도 재판부에서 전파나 그러니까 통신서비 자체가 공공성이고 전파나 주파수가 공공재이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서비스라는 건 다 공공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만 위원장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제 뭐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 자동차 길을 이렇게 이제 정부가 길을 이렇게
만들라는 땅을 이렇게 배정해 준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서 여기는 KT가 쓰고 여기는 SKT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준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공적 재산입니다. 그리고 나눠줬다는 게 그 기업의 주파수를 준 게 아니라 주파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그렇죠. 거죠. 그렇고 이용료를 받잖아요. 네, 정부가 받죠. 그리고 이건 진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국민 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용료를 받아서 쓰는 거니까 뭐 자기들 뭐 맘대로 쓰는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통신이라는 게 원리적으로 공공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게 이제 마땅한 거죠. 사실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수도권 같은 데는 굉장히 이제 그 가입자가 밀집도가 높죠. 그런데 운영하는 거랑 시골 운영하는 거랑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를 그 다 설계해서 하긴 하지만 그 비상 상황에 충분히 대비한, 그러니까 단지 운영되는 것만, 당장 운영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비상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신 전문가들의 지적이죠. 그러니까 온통 공공적인 서비스예요. 국민 필수품인데다가. 근데 민간 대기업에 맡겨놔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폭리는 체하고 담합은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영화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민영화라는 게 단지 이제 KT 민영화가 아니라 재벌들이 통신 서비스에 들어오기 다 시작한 먹어버린 이후에, 거죠. 그렇죠. 그런 이후에 그 뭐 아주 두드러지게 KT는 옛날에 이제 공기업이었으니까 아주 두드러지는데 투자비는 줄어들고 설비 투자비는 줄어들고 모든 돈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영업비입니다. 이 영업비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익숙한 꽁폼 만드는 이제 보조금 이런 거죠. 이 영업비가 대부분 많이 쓰이는데 참 기가 막힌 건 532, 그러니까 SK텔레콤이 50%, KT가 30%, LG 20% 이게 안 깨지고 있습니다. 각 회사가 그렇게 영업비를 쓰고 있는데도 안 깨져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영업비 쓸 게 아니라 요금이나 경쟁을 했다 그러면 저는 깨졌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같지만 영업비 엄청 써가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같지만 현상 유지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현상 유지하면서 요금을 안 내리기 위한 이런 방편이지 정말 통신 3사 중에 만일 공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하나라도 있어갖고 우리는 광고비 이런 거 안 쓴다. 한번 보십시오. 무슨 월드컵이고 올림픽이고 뭐 유명한 거 하는 메인 프로그램에 그 광고 스폰서는 삼성을 제외한 통신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비로만 8조를 넘게 쓴다면서요, 1년에.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어느 회사 하나라도 우리는 요금 인하로 승부 걸겠다. 라고 나왔으면 굉장히 달라졌을 거고. 점유율이 확 올라가겠죠. 시장도 요동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죠. 요금은 그대로 두고 사실상 똑같은 문자 메시지 20원, 1초당 1.8원, 기본요금 11,000원, 정액요금도 3, 4, 4, 4, 5, 4, 뭐, 그렇죠. 이렇게 쭉 그대로 저 담합과 폭리 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빼가기를 해야 되니까 보조금, 신규 가입자들을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많이 줘가지고 빼오는 경쟁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조금, 불법 보조금 걸려가지고 40일 영업정지 걸렸는데 그때 보조금 안 쓰니까 오히려 6천억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더라. 그 45일 동안. 그걸로 요금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방송통신당국은 그걸 또 비호해주고 있단 말이죠. 요금 인하는 전혀 강제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민영화를 할 때 민영화론자들이 그 이전까지 뭐 정부 기관이거나 이럴 때는 그야말로 뭐 KT는 정부의 밥이었죠. 뭐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연말이면은 KT에서 제일 주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해 당기 순이익을 줄이는 거예요. 뭐 공무원들 왜 연말이면 구청 같은 데서 보도블록 뭐 말짱한 거 뜯어내고 새로 까는 것처럼 KT도 상당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돈 남으면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땅에 깔자 그래갖고 케이블을 엄청 묻었어요. 그게 오늘날 이제 통신 인프라를 갖추게 된 건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정부 말이면 뭐 숨소리도 못 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영화 시키면서 그 민영화론자들도 통신의 공공성에 대해서 전혀 부인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완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규제를 잘하면 된다 해서 만든 게 방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정말 열심히 통신비 인하 운동을 하고
통신회사가 나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대표 소송 이런 걸 끊임없이 하지만 첫 번째로 안 되는 이유가 소비자들 개개인으로 손해본 거는 진짜 뭐 1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10,000원, 20,000원이에요. 반면에 그렇게 나쁜 짓 잠깐 해갖고 통신사들이 걷어들이는 건 몇백억, 몇천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들은 적극적이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 정말 우스갯소리로 민영화되고 나서 제일 늘어난 게 KT 같은 경우 법무실이랑 대외협력실이라 그래요. 대외협력실이 사실 국회에 가서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 마찬가지고. 저도 가만 한 10명씩 항상 로비를 하고 있어요. 어제 저희들 그저께 토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아니 왜 통신사들이 맨날 국회 와서 로비를 하고 있냐. 수십 명씩. 네, 뭐 하는 맞습니다. 짓이냐 도대체. 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실은 민영화는 시켜놓고 민영화 이후에 공적 책임을 질 거는 규제당국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규제는 완전히 무력화됐고 이렇게 됐죠. 그 근본적으로는 같은 통신수단으로서의 도로랑 비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도로는 국민 세금으로 깔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지만 이용을 돈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특수하게 고속도로인 경우만 이용을 받는. 통신도 똑같은데 사실상. 그렇죠. 왜 이건 민간 대기업이 어마어마한 돈벌이를 하게 해줬느냐. 그렇습니다. 다시 도로처럼 만들자. 예. 이게 우리나라의 진정 경쟁력이 될 거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 국도 고속도로처럼 예. 나는 돈 내고라도 빠른 걸 원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고 다음에 나는 그렇게까지 빠른 서비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가 이 인터넷 접속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저렴하게 하는 이런 거라도 이제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말이 경쟁이지 아무런 차별도 없고 요금도 다 거기서 고끝이고 품질도 사실 뭐 서로 잘났다고 하지만 뭐 모든 직전결과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군대에서 이제 무선 통신병 했던 분들 항상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 군대에서 무선을 수백 번 하든 수천 번 하든 돈 하나도 안 든다. 무선기 충전 비용만 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은 돈이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더 저렴한 건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반론은 이제 통신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금을 내려버리면 막 써가지고 사람들이 막 써가지고 트래픽이 증가해가지고 감당을 못하지 않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무제한 요금제가 이미 출시되어 있는데 여러 언론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무제한 요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맨 처음에는 잠깐 뭐 신기해갖고 뭐 이것저것 하겠지만 뭐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핸드폰 잡고 앉아갖고 하루 종일 뭐 무슨 다운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격 낮아도 막 안 쓰면 되냐? 뭐 전자파에 대한 걱정도 있고 뭐 어떻게 전화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전화 오래 하면 머리 아픈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전화기 뜨거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오래 못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는 딱 하는 거 말라 그러죠. 음성통화 같은 경우는 딱 그렇죠. 간단한 거 많이 문자로 오고 뭘 막 쓴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선을 깔고 유지하는 비용이 일정하게 들 거다. 무선은 그러나 처음에 깔아놓으면 기준만 관리하면 거의 돈이 들지 않느냐. 그렇죠. 통신요금 대폭 인하해야 된다. 특히 기본요금 10,000원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연장님. 네, 뭐 기본요금이라는 것 자체가 출발이 그 아주 통신 자체가 부족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통신선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옛날에는 정말 통신이 부족했을 때니까 그것 자체가 뭐 기본 요금을 필요로 하는 거지만 지금 전혀 불필요한 제도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가입비를 걷잖아요. 어쨌든 물론 가입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 폐지했다고 해놓고 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공약을 파기하긴 했는데 물론 이제 가입비가 없어지면 그럼 기본 요금도 안 내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군대 갈 때나 외국에 장기간 나가면 3,000원이죠. 번호 유지 비용으로 해서 3,000원 정도 받는데 거기에 이윤이 붙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기본 요금은 한 3,000원 정도만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본 요금 인하에 그럼 정액 요금도 기본 요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다 인하되는 거 아니에요. 3, 4 요금제면 그렇죠. 거기서 3,000원만 빼면 8,000원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 요금제가 2 요금제로 바뀌는 거죠. 아, 그렇죠. 2사 요금제로. 8,000원 아니구나. 26 요금제로 바뀌는 거구나. 그렇죠. 네, 3, 4 요금제에서. 26.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한 달에 10,000원 안팎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 선택권이 너무 없죠. 지금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뭐 단통법이 시행되면 뭐 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좌우간 통신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입해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뭐 허접한 단말기라도 싼 거 쓰고 싶다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보조금 안 실어주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최신 핸드폰, 막 100만 원 가까이 가는 이런 핸드폰에만 보조금 실어주고 막 그 앞에서 어리버리하게 얘기하면서 꽁폰이다. 뭐 어떻게 공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덜컥 가입하면 뭐 이제 한 달에 뭐 8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액 장기 약정을 해야만 보조금을 많이 주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단말기 폭리랑 그게 연루되어 있잖아요. 자, 통신평론가 대단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1부 듣고 잠시 쉬었다 2부 더 재밌게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처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통신 이야기하면 우리 청취자들, 시민 여러분 뭐 할 말 많으시죠 뭐. 자, 오늘 방송만 듣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통신평론가 이해관 선생님 그리고 참여연대 등이 통신사 노동조합이나 통신사에서 뜨시는 사람들까지 같이 해서 정말 이동통신 3사, 그 다음에 제조사. 사실 제조사 시장도 완전히 담합 독점 시장인데 외국에서 20-30만 원 파는 거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씩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사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참여연대 사기죄로 고발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형사상, 민사상 대응 말고 어쨌든 시민행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원장님, 어떻게 뭐 좀 시민들 좀 어떻게 들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이 통신분야에서는 이거 완전히 공공재고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다 됐고 엄청 비싼 요금 다 내준 건데. 그렇습니다. 완전 쌩 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릴 방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 구조에서 잘 안 되니까 뭐 제4 이동통신을 만드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계속 근데 불어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알뜰폰 업체 중에 이제 그 협동조합 형식으로 진출하는 업체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업체들을 또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또 통신 3사입니다. 그러니까 알뜰폰도 우리가 한번 다뤘어요. 을화차사에서도. 아, 그렇군요. 좋은 거잖아요. 반값통신비에 근접해 있는데 이동통신 3사 또 다 진출해버렸잖아요. 그걸 미래부 방통위가 또 허용해줬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보면.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알뜰폰 업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단말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 협동조합에서 이제 그 중국의 그 유명하다는 샤오밍폰을 이제 들여오겠다. 하는데 이제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데는 또 규제가 작동을 해요. 이런 거 들여오는 데는. 그 통신 3사가 한때 마땅히 해야 될 규제 이런 건 잘 안 하고 요금 내려라 이런 규제는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대항해서 저가 스마트폰을 들여오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국민들이 냉철하게 이 통신 3사를 좀 한번 혼을 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는 한 통신비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단말기도 폭리해. 그래서 거품이 끼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보조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구입하려면. 그렇죠. 그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고액 정액요금제 가입한 다음에 장기약 정해서 노예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그러니까 제조 2사 삼성과 LG 그다음에 통신 3사 완전히 재벌이 모든 걸 장악해 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건데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통신 3사들이 사고 칠 때마다 여기저기서 이제 불매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이 대체로도 잘 안 되지만 통신 3사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불매운동 하겠다고 해서 나 옮겨갈래 하면은 이제 위약금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니까 사실은 이게 뭐 이상한 구조가 돼가지고 전부 다 전 국민이 통신 3사에 코가 좀 껴있죠. 코 껴 있으니까 통신 3사들이 배짱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죠. 저는 뭐 아무튼 뭐 3위 사업자로 확 몰려가가지고 1, 2 사업자를 규탄한 다음에 3위 사업자 요금을 인하해라. LG라도 압박을 해라.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습니다. 하도 요금 인하를 안 하니까. 그러면 지금 통신사 노조들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SK텔레콤 노조가 있나요?
네, SK텔레콤 노조도 있고 통신 3사의 정규직들은 노조가 다 있고 하나 이상씩 있죠. 그분들은 통신 요금 인하에 적극적인 분을 아직까지 못 만났는데 KT 새노조 말고는 아닙니다. LG U+에도 그 정보통신 노조라고 있는데 이제 소수 노조죠. 근데 거기도 이제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태껏은 통신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사실 뭐 이제 예를 들면 초고속 인터넷 시장 같으면은 98년도 출시돼 갖고 0에서 시작해서 지금 2,500만까지 갔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으로 얘기하면 뭐 90년대 초반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벽돌만한 걸 진짜 개품 잡으면서 들고 다니던 시절에서 지금 인구수보다 더 많아요. 5,700만인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통신사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실적 압박도 크지 않았고. 그냥 쉽게 실적을 채울 수도 있었고, 또, 뭐, 나름대로 급여도 높았고,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 실적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시달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임금, 복지, 이런 것만 주장해서 될 게 아니라, 통신 산업의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소비자, 노동자,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합해서 통신 3사를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좀 여건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통신사가 지금 정규직도 있지만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이 쓰죠. 비정규직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면 인터넷 개통하고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건 다 비정규직 간접 고용이라면서요. 요번에 KT가 8,300명 쫓아내면서 그 전까지 KT는 이제 정규직이 했었는데 KT도 개통 AS 업무를 이제 그 간접 고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통신 3사에 그 여러분 가정에 방문해서 고장을 고쳐주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정규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유선 가입도 그런가요? 유선 가입. 유선도 그렇고 인터넷 가입도 전부 다 KT도. 아직 KT는 영업은 직원이 하는데 KT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 2사는 전부 다 이제 대리점 사장님이나 판매점 이런 간접 고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우간 통신사 직원이라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T브로드, CNM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 케이블 방송,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하고 LG U+ 인터넷 개통하고 이분들이 전부 다 옷은 다 SK 옷 입고 LG 옷 입고 있는데 보니까 다 간접 고용이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농성도 하고 투쟁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수익은 수익대로 다 걷어가면서 심지어 사회적 책임은 정말 다하지 않는 거네요. 그게 이 통신업종이라는 게 정말 한번 시장에 진입하고 망을 보유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진입도 어려워서 경쟁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이런 약정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가입자 전 국민이 이제 통신 3사의 코가 꽤 있죠. 심지어 KT가 지난번에 이제 정보 유출을 뭐 1,000만 명 이상 두 번 했잖아요. 두 번에 걸쳐 갖고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럴 때 뭐 응징하자 목소리만 높지. 막 사람들이 그때 이제 분개를 하지. 그럼 정작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분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제 다행히 우리 경실련.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경실련에서 집단 소송, 집단 소송 냈죠. 그러니까 그리고 판결로도 1차 유출 때 20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죠. KT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배상도 안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고 또 SK텔레콤 통신 대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뭐 사람들이 분해갖고 팔딱팔딱 뛰는데 그 정말 사연이 기가 막힌 사연이 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못 쓴 기간 동안 그 기본료 얼마에 해당하는 뭐 정말 찔끔 뭐 몇천 원, 몇백 원, 몇천 원, 이렇게 물어주고 우린 할 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분하긴 한데 또 마땅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갖고 그것도 이제 현재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소송은 들어가 있는데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 뭐 소송 판결 날려면 이제 뭐 3년 대법원까지 가려면 이렇게 되니까 그새 다 이제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죠. 다 약이 바짝 올랐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공정위 같은 데에서 소비자 피해 배상 명령제도 좀 도입을 하고
집단 소송 제도도 있으면 한 사람만 해도 모두가 이렇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마땅히 일단 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예를 들면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소송하면 알아서 다 그 피해를 본 사람한테 물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통신 3사들이 뭐 통신 대란 문제에서도 그랬고 개인정보 유출에도 일단 배째라로 나오고 대법원 판결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사실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통신사를 다 옮기십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그때 정보 유출 피해자였던가 아닌가도 애매해지고 이런 식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뭐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죠. 참 아무튼 통신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과 소비자들 또 NGO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원장님은 또 KT 하면 또 7대 경관 사업의 공익 제보자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한번 쭉 간단히 설명해 보시죠. 네, 지금 제주도가 7대 경관이라고 계속 홍보하는데 저는 저게 정말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사실상 사기 이벤트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뭐 거의 그건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 버나드 웹이라는 정말 스위스의 돈을 벌려면 그 사람처럼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세븐 원더스 재단. 네, 뉴세븐 원더스 재단이라는 전혀 뭐 정체불명의 재단입니다. 뭐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 회사. 페이퍼 회사를 페이퍼 재단을 하나 차려갖고 세계 7대 이쁜 도시도 했고요. 7대 미녀 선정 투표도 했고요. 뭐 하나 희한한 7대 그 선정 투표를 전 세계 그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이제 이런 정체불명의 재단입니다. 그런데 그 재단이 세계 7대 자연경관을 뽑는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 세계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제주도가 거기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국제전화 투표를 통해 갖고 그 많이 투표를 한 쪽이 그 선정이 된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영업 방침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KBS 기자가 다 확인한 거지만 실제로는 돈을 내는 데만 선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7대 경관 재단에 뉴세븐 원더스 재단에 돈을 내야 되는. 돈을 내는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 전화 투표를 통해서 전화 요금을 징수해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이제 국제적인 인연 없는 타이틀입니다. 좌우간 그런데 그 전화 투표를 KT가 주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 전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제 전화인 것처럼 해야 이제 또 이게 뭐 우리나라 뭐 세계 1등 뭐 이러면 뭐 아주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무원 동원해서 투표하고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애들한테 숙제로까지 내줘갖고 애들이 하루에 몇 통화 했다 이런 거 이런 정도까지 제주도에 이제 광풍이 부른 거죠. 그렇게 해서 좌우간 7대 경관에는 제주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도 당연히 국제전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게 이제 가짜다라는 걸 이제 폭로를 했고 그게 이제 참여연대 등등 시민단체랑 연대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제보를 했고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이제 KT가 저를 출퇴근에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경기도 가평으로 저를 이제 그 보복 인사했고 그 이후 해고까지 시켰죠. 그런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이 사람을 공익제보 맞고 돌려보내라라고 했더니 KT가 그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판결이 난 거죠. 대법원에서 이제 공익제보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재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신청하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가까이 그 굉장한 무슨 애국심을 자극하면서 마케팅을 했었어요. KT에서. 그랬는데 제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보니까 8개월은 국제전화가 아니었다.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국민을 KT가 속인 건데 제주도도 일부 공조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국제전화 요금, 그 요금도 국제전화 요금을 징수한 거죠? 그렇죠. 다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들이 또 이제 그 이석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었죠. 그 당시에. 근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무혐의 이유는 KT가 그 수익금이라고 수익금 전액을 46억인가 뭐 이렇게를 제주도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수익을 본 게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또 사기 혐의를 무혐의해줬고 KT는 그게 어떻게 해서 수입이 발생했는지는 얘기도 안 해요. 지금까지도. 사과한 적도 없고 다만 우리는 돈 번 거 없다. 그걸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죠.
아니 일단 돈은 벌었고 어쨌든 제주도 인심을 쓴 거니까 사기죄는 형성이 되는 건데. 더군다나 네. 그 돈이 KT가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 국민들이 그 속아서 뭐 좀 대단했습니다. 저건 지금 이게 다 지난 일이니까 그렇지만 제주도는 정말 심했고 무슨 뭐 이명박도 막 홍보하고 네, 김윤옥 여사도 막 그렇죠. 홍보하고.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 부인께서 명예 추진위원장이셨고요. 그 추진위원장 중엔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추진위원장이셨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들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다 보는 앞에서 그 국제전화 001-1588-7715인가 뭐 그런 번호를 누르는 시연회도 했고요. 정말 대단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뉴세븐 원더스 재단이라는 사기 재단에 온 국민이 놀아난 꼴이 된 건데. 그렇죠. 근데 제주도가 아직도 7대 경관이라고 막 홍보를 해놔요. 여기저기 세계 7대 경관.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세계 7대 경관 세계 7대 이 뉴세븐 원더스 재단 사기 재단이라 해서 막 각 나라라든지 도시마다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벤트들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세븐 원더스 선정 투표에 참여한 나라들은 전부 다 후진국입니다. 예. 한국이 그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됐겠죠. 당연히 이게 택도 없는 얘기다 해갖고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고 신청한 나라들 중에도 일부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는 뉴세븐 원더스 재단에서 그 설명하면서 우리한테 그 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절을 했고요. 우리는 뭐 싫다. 근데 이제 한국만 죽자사자 전 국민한테 이거 선정되면은 한국의 특유에 있잖아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이거 하면 대박 난다. 관광객이 얼마가 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짜 온 국민이 목숨 걸고 전화 투표를 했던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관이 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가보면 다 특색 있고 다 아름답잖아요. 지구라든지 자연이.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만 7대 경관이라고 홍보하는 그렇죠. 건데 이건 저는 제주도에서도 근본적으로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제가 최근에 확인 안 해봤는데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제주도에서 전화요금이 210억 원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전화요금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제주도라는 게 제주도청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도청에서 그 행정전화 갖고 투표를 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도의회에서도 이제 그때 시끄러웠습니다. 이 돈을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근데 지금도 꼼꼼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KT가 이제 분납하게 해줬어요. 210억이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제주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전화요금으로 나와버린 거죠. 황당한. 그래서 니들이 이제 돈을 못 내니까 그러면 나눠서 내라 이렇게 분납 처리해줬는데, 그랬다면은 지금 도지사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원희룡 도지사께서 이거 못 내겠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일 텐데 제가 최근에 확인 못 해봤는데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아마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된 일이라니까 좋은 마음씨로 동참한 우리 국민들은 참 뭐가 되며 그 사람들한테 국제는 속여갖고 어쨌든 요금을 더 징수한 건 맞으니까 KT가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KT는 우리는 수익 안 받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제주도는 낼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전화요금을 지금 꼬박꼬박 KT에 갖다 바치고 있는 이런 꼴이 된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걸 해가지고 판례를 하나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타까운 게 저희가 그때도 그 전화요금이 180원, 150원 이랬어요. 그래서 많이 하신 분들이 그때 저희가 입수한 거에 한 10통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손해본 액수가 1,800원입니다. 10통이라 치고. 근데 1,800원 다시 보상받겠다고 소송을 하자 이러면서 개인정보를 저희한테 넘겨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응하시질 잘 않아요. 일단 귀찮잖아요. 이래서 통신사들이 계속 이제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그 당시 내가 전화투표한 것 같다 이런 분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꼭 해서 저도 판례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국민들은 5천만 가입자로 흩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10원씩만 더 내도 5,700만 가입자 10원씩 더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5억 7천만 원. 5억 7천만 원이잖아요. 예전에
통신요금을 10초당 19원 예. 이렇게 부과해서 11초만 통화해도 20초 요금을 냈던 거예요. 그때 통신 3사가 거둬들인 돈이 무려 1년에 8천억 원이라는 부당이득을 거둬들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초당 과금제로 바꾸려서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렇죠. 1초당 1.8원으로 이렇게 바뀐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 낙전 수입으로 통신사에 갖다 바친 돈은 뭐 한 달에 그래봐야 돈 1,000원일 거라고요. 그런데 통신사가 걷어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죽기 살기로 이런 법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려고 예. 들고 그래서 로비하고 반면에 개인은 명백하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어도 그게 돈 1,000원도 안 되는 거니까 에이 더럽다 하고 욕 한번 하고 말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통신사들의 횡포랄까요? 이런 게 전혀 뭐 시정되고 있지 않죠. 네, 아무튼 7대 경감 문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쨌든 그 뉴스세븐 원더스 재단은 거의 사기꾼 재단이라는 건 밝혀졌고 그래도 그 이벤트에서 7대 경감이 됐다니 그걸 뭐 제주도 홍보하는 거 우스운 일이지만 뭐 그것까지 어쩔 수 없다 쳐도 어쨌든 KT가 국제전화라고 거짓말 치고 국민을 속이고 부당이득 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네, 예, 반드시 그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그걸 공익제보해서 공익제보로 인정됐는데 해고가 됐는데 네. 빨리 KT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 뭐 KT 경영진이 좀 예. 합리적 이성을 되찾아가지고 예. 분한 건 분한 거고 그 당시에 이제 KT가 이 가짜 국제전화 사건으로 이제 홍역을 치렀었으니까요. 예. 뭐 그걸 제가 제보했으니까 저한테 뭐 억하심경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건 그거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번 회초리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요. 빨리 저를 좀 예. 복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을 고발해서 저희가 이제 물러나게 하고 그렇죠. 황창규 회장이 와서 좀 그래도 뭔가 좀 뭐 반도체 신화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결정해 주지 않았는데 KT가 그동안 저지른 가불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하고 네, 진도 안 나가고 있죠. 공익제보 해고자들도 전혀 복직을 안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통신 3사라는 데가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법무실 파워들이 너무 강해지면서 예. 제가 볼 때 모든 걸 법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땅히 해결해야 될 문제조차도 뭐 법으로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우려되죠. 자기들은 소송을 많이 해야지 전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난 통신이 끝도 없습니다. 우리 이해관님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서 더 해보는 걸 하고, 그러니까 100년 전에 통신이 한국에 상륙한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국민들의 통신과 관련된 고통과 야한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 통신요금, 지금 오늘, 곧 뭐 단말기 유통법 지금 분리고시, 네. 분리고시도 지금 안 된 모양인데요. 정말. 지금 어제부터 지금 이게 나오는데, 이 뉴스가.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예. 정말 이 통신사업자랑 그 기기 제조업체, 그러니까 예. 단말기 제조업체, 삼성전자죠, 뭐. 예. 그 사람들의 정부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반대한 게 지금 안 그렇죠. 돼버린 거죠. 예.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리고시라는 게 결국은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들이 그렇죠. 그동안 폭리나 원가. 거품을 예. 취하고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그렇죠. 니네들이 장려금 얼마나 냈는지, 그렇죠. 그 하나 살 때마다 공개를 하는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장려금 폭이 공개가 되면 장려금이 많을수록 폭리를 많이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가격을 부풀린 만큼 장려금으로 줬을 그렇죠. 테니까. 단말기 값에 국제 비교를 하면 예. 터무니없이 비싸거든요. 예. 우리나라 단말기 값이. 세계 1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비슷한 기능에 있는 거에보다 뭐 배 이상 비싸니까요. 예. 예. 그런데 삼성전자 반대한다는 이 말로 분리고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이라는 게 삼성전자에 노란한다. 삼성그룹 노란하는 정권인데 우리가 뭐 삼성 문제하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전 국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뻔한 건데 예.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한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통신요금 인하도 단말기 인하도 전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아예 수차례 국민들은 공약한 개발 건데. 대기업의 봉이 되어라. 이게 정권이 아닌데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차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방통위원장 미래부 장관이나 그냥 삼성전자 심부름꾼이다 우리는 그렇게 선언을 해란 말이에요.
죠. 뭐 사실상 그런 꼴이 되죠. 근데 선언 안 하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 국민을 위한 장관인 것처럼 하잖아요. 예, 최소한 정말 그 통신요금 인하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공약이었으니까 정말 최소한 분리공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금 굉장히 통신 이슈가 많습니다. SK텔레콤, LG+, KT 이들이 사실 인터넷 지금 유선망도 다 장악했죠. 3사만 있죠, 인터넷망도. 다 이제 통폐합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완전히 우리가 통신 관련된 건 모두 이 재벌 대기업 3사가 장악한 건데 오늘 1차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나중에 위원장님 모셔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통신요금 인하 운동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